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로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 전화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 전화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건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건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댈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조금 기다려 전화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걸 그대 생각해 전화를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은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해 전화를 그대 생각해 전화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이제 돌아와줘 내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나균 교수입니다. 벌써 14주차네요.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로 올 한 학기가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참 귀하고 많은 나눔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저도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해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귀했습니다. 특별히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노래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생각들을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시와 소통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들,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시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맨 처음에 보았던 별 해는 밤 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윤동주 시인이 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들과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쓴 시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떤 의미 있거나 운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시인이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어떤 독립에 대한 열망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개인적인 쓸쓸함과 개인적인 그 경험과 그리움에 대해서 이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시는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 여러분 요즘에 정말 인기가 있는 그런 시인이기도 하죠. 첫눈이라는 시예요. 사실 최근에 우리 천안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쁘게도 내렸고 또 감사하게 빨리 녹았어요. 많은 분들은 눈을 내리면 참 좋아하고 눈이 내리면 참 행복해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눈은 예쁘게 오고 빨리 녹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든 어디든 저는 눈을 보면 쓸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눈을 치워야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그 모든 단체의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느꼈던 그 눈에 대한 마음이 지금도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눈 오는 게 싫어? 라고 해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아빠는 눈이 오면 눈을 치워야 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그래도 눈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해.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재미있게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 이 첫눈이라는 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 며칠 너 보지 못해 목이 말랐다. 어젯밤에도 깜깜한 밤, 보고 싶은 마음에 더욱 깜깜한 마음이었다. 몇 날 며칠 보고 싶어 목이 말랐던 마음, 깜깜한 마음이 눈이 되어버렸다. 내 하얀 마음이 나를 감싸 안았다.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하얀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눈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존재를 기다리고 그 존재가 나에게 찾아오거나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 눈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처럼 내가 어떠한 존재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뭐라고 하는 그러한 시로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통해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고백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이해시켜 줄 수도 있는 것들이 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이런 사설, 그런 수필 같은 내용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할 수 없고 직설적이고 어떠한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글을 보면서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또는 해석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쉬운 그런 글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해석들을 나눌 수 있어요.
이 첫눈이라고 하는 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여길 수도 있고 실제 눈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다른 것들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를 좋아하시나요? 사실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능을 보면서 국어를 공부하면서 시의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시의 어떤 해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해답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시인의 시들은 그리고 시인이 썼던 글들은 결코 어떠한 정형화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 내가 느낀 것들, 시를 통해 내가 받아들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시에 대해서는 무한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시인들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는요,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시인을 좋아했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은 굉장히 따뜻한 시를 많이 쓰신 시인입니다. 어떤 다른 시인들은 자신의 생각들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슬픔들이나 고통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해냈다면 이 용혜원 시인은 조금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행복하게 또는 행복한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듣고 있는 우리 독자들이 그 시를 용혜원 시인의 시를 들으면서 조금 더 밝은 마음과 조금 더 가벼운 마음 그래서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시인은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네가 좋다 참말로 좋다입니다. 네가 좋다 참말로 좋다 이 넓디 넓은 세상 널 만나지 않았다면 마른 나무 가지에 앉아 홀로 울고 있는 새처럼 외로웠을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좋아하는데 내 마음은 꽁꽁 얼어버린 것만 같아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으니 속타는 마음을 어찌하나. 모든 계절은 지나가도 또다시 돌아와 그 시절 그대로 꽃 피어나는데 우리들의 삶은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어. 사랑을 하고픈 걸 어이하나. 내 마음을 다 표현하면 지나칠까 두렵고 내 마음을 표현 못하면 떠나버릴까 두렵다. 나는 네가 좋다. 참말로 좋다. 내가 좋아서 참말로 좋아서 사랑만 하고 싶다. 네.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짝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마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는 제가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 시인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제 마음에 위로를 줬던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을 많이 대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또 제가 신앙적으로 가졌던 생각들도 이 시에 다 녹아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가졌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 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네가 좋다, 참말로 좋다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참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공감을 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런 위로가 필요한 마음들이 이러한 시들을 통해 위로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하나의 시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 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용혜원 시인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바로 이거예요.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 싶은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사실은 이 시가 이게 다가 아니라 굉장히 긴 시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경험했어야 했던 것들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겨냈어야 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시입니다. 저는 되게 많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참 많이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고 이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내가 준비해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이 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시라는 것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공감을 해주고 내가 공감할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윤동주의 시처럼, 별에는 밤 같은 시처럼 무언가 함께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도 만들고요. 미래에, 후에 나타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동감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시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예요. 들어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또 하나의 시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성경에도 시가 있어요. 시가서라고 해서 5개의 성경이 바로 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시로 표현한 그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표현들도 그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안정감과 위로와 사랑과 힘과 평안과 평화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들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만 여기지 마시고 많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대중문화의 한 분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과제가 다 마쳐졌죠? 지금까지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이 수요일이라고 생각을 가정하고 12월 1일까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1월 1일까지만 딱 과제를 받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 12월 2일부터는 더 이상의 과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한번 내보세요. 어쨌든 저희가 12월 1일 바로 오늘까지 제출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점수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그러나 기한 내에 내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마이너스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내지 않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에게는 기본 점수만 나가게 될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더욱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최고의 점수는 못할지 몰라도 최선의 점수를 드리기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대학 1학년생 하나가 작가님의 보면 어땠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 네가 옆에 앉았으니까 나의 봄은 아직도 계속되는 게 아닐까? 그걸 내가 가지고 시를 또 썼습니다. 시를 많이 쓴다는 건 받아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시 쓰는 나태주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시를 배우고 시작하고 할 때는 캐내고 찾아내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캐내고 찾아내니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가 시를 잘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이렇게 잘 갖추고 있으면 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찾아오는 시를 잘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시를 많이 쓴다는 건 받아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집 주제가 선생을 할 때 애들하고 그 풀꽃 그림을 그릴 때 애들이 하도 풀꽃을 닮지 않게 그리고 제멋대로 그리고 성의 없이 그려서 애들한테 잔소리한 것이 그거예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그렇게 했는데 이 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너도 그렇다예요. 그것은 내가 한 소리보다는 신이 나한테 시켜가지고 내가 받아 쓴 거예요.
너도 그렇다고 하고 이 시에 빠졌으면 이 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어떤 위로가 되고 감동이 진짜 있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의 한 수가 들어가요. 신의 한 수.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썼지? 그런 것이 들어가요. 나도 잘 모르는 얘기야. 시를 쓴다는 것에 앞서서 글 쓴다는 건요, 자기 마음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마음을 객관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떼, 일단은 글로 써. 그러면 내 마음이 글로 갔잖아요. 내가 훨씬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힘들고 엉켜지고 괴롭고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것들이 글로 나타냈잖아요. 아, 이렇구나. 이래서 내가 좋아지죠. 나는 시가 빨래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자꾸 우겨지고 더러워지고 힘들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빨아야 돼요. 내가 말할 때 시에서는 빨래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빤다. 그러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건 왜 잘 치느냐?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걸 찾으라. 그리고 날마다 좋아하면서 살아라. 꽃도 좋아하고, 하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그러면 그때 그냥 바로 살다가 끝나도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그 자체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생활했기 때문에 몸에 밴 거예요. 일단 말을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쉽게 해야지요. 복잡하게 할까요? 단순하게 해야지요. 길게 늘어놓을까요? 짧게 말해야 돼. 이게 바로 시하고 관계가 있어요. 짧다, 단순하다, 쉽다. 그러면서도 뭔가 알맹이 있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쇼트, 심플, 이지, 임팩트. 이걸 집어넣으면 시가 살아납니다. 내 필생의 과업이에요. 내 마음을 당신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정할까? 단순하게 쉽게 감동 있게 이렇게 전하면 그것이 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독자들도 좋아하고 그러지 않을까? 아주 의외로 쉽습니다. 높지 않아요. 낮아요.